네, 현재 7월달까지 서울시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집계가 되었고요. 7월달에 지금 178건이 거래가 됐는데 올해랑 비교를 했을 때 총 5월달에 292건, 6월달에 242건에 비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 최전방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도 최근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7월달까지 좀 많이 줄어드는데 제 생각에는 8월달도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매수세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느낌이 들고 매물이 나오고 있는 느낌도 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 금리를 못 버티시는 분들이 매물을 조금씩 가격을 낮춰가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그 느낌이 보입니다. 바로 대출 금리 한번 알아보시죠. 2022년 9월 5일 오늘자로 3년 금융채가 4.25가 됐는데 여기에 가상금리를 약 1.3% 더하면 3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총 5.5%의 대출 금리가 산정이 됩니다. 최근에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6% 가까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고요. 저번 달이랑 비교를 해보면 8월 달에는 3.58이었어요.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약 0.7% 가량이 9월 달에 오른 거죠. 저번 달에는 만약에 대출을 받았으면 한 4%대까지도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번 달은 5.5%가 나오고 있고 아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매수세는 점점 더 줄어들 거고 매물 시장에서도 빌딩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바로 첫 번째 매매 사례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매매 사례입니다. 첫 번째 매매 사례는 28억 5천짜리 건물인데요. 성수역 인근에 위치를 해 있고 위치를 보자면은 대림창고가 여기 있잖아요. 대림창고 동쪽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보시면 이 안에 박스에 껴있는 건물인데 앞에가 도로예요. 너무 좁은 도로여서 차가 거의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좁은 도로인데 개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네, 매매가는 28억 5천만 원. 계약은 올해 6월 달에 계약을 하고 잔금은 8월 24일 한 열흘 전에 잔금을 치른 그런 건물입니다. 대지는 26평이고 건물은 41평짜리 건물인데 평당가가 거의 1억 1천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되었어요. 최근 성수동 쪽으로 1억 5천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건물은 그나마 시대 대비 저렴하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필지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에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정말 진입이 힘든 그런 도로예요.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도로 안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사실 여기 상권을 한번 보시자면은 이쪽이 대림창고인데 동쪽으로 보시면은 필지들이 다 커요. 큼지막한 필지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큰 건물들이 올라와 있고 하지만 성수역 서쪽으로 갔을 때 뚝섬역 인근은 다 필지가 조밀조밀하게 한 30평, 뭐 40평 이런 꼬마 빌딩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림창고 동쪽으로는 좀 큼지막한 건물이 있어서 이쪽에 이제 오피스나 이런 상주 인구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 뭐 성수동도 연남동처럼 계속 상권을 확장하는 느낌이 있어서 한 2년, 3년 뒤에는 또 여기가 상권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28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수익률이 2.8% 나왔어요. 월세가 월에 650만 원 나오는 거죠. 금액 대비 수익률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이 건물이 매각된 건 아무래도 20억대라는 그런 꼬마 빌딩 희소성으로 매매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15억 1천만 원에 작년에 매입을 해서 전형적으로 주택 건물을 이제 근생으로 바꾼 다음에 임대를 맞추고 상품화 시켜서 건물을 매각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사례 가시죠. 네, 다음 건물입니다. 다음 건물은 삼청동에 있는 이제 스타벅스 건물이 저번 달에 등기가 넘어갔는데 위치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역이 있죠. 5월 10일 날 청와대가 개방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다 주차를 해놓고 삼청동 라인으로 쭉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청와대를 가는 길목입니다. 길목 안에 있진 않고 길목보다 좀 더 가면 여기가 삼청동 수제비도 있고 그런 라인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온 이유가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 나서 삼청동에 사람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건물이 거래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건물이고 개요를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은 78억 8천에 거래가 됐고 2022년 6월에 계약을 하고 2022년 8월 4일 날 잔금을 한 그런 건물입니다. 대지는 91.99평, 건물은 166평짜리 건물이고 보시면 이게 건물이 지어진 지 한 10년 정도 된 건물인데 처음 지어졌을 때는 진짜 깔끔하게 잘 지어졌었어요. 스타벅스가 들어온 지는 아마 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에 내부랑 보시면 내부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임대료는 약 1,530만 원이고 수익률은 2.4%밖에 안 돼요. 이 임대료가 고정된 임대료는 아니고 스타벅스에서 개런티로 연 매출의 13%를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달 동안 평균 임대료가 1,500 얼마여서 이거를 이제 임대료라고 책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 건물도 2020년 11월에 59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78억으로 거래가 돼서 약 20억 가량의 세 차익을 본 그런 건물이죠. 그리고 여기가 나름대로 호재가 있는 게 사실 삼청동에서 청와대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쪽 라인에서 쭉 올라오고
있고 여기까지는 좀 많이 들어오세요. 대부분 좌회전을 하고 청와대로 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여기는 좀 빠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한 200m, 300m 정도로 올라가다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10월, 11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차를 대고 내려오면서 청와대를 가게 되면 이렇게 동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도 좀 나중에 한 1, 2년 뒤에는 나름 번창한 상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연예인 김나영 씨가 개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케이스인데 바로 위치 한번 보시죠. 위치는 강남역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논현역이랑 강남역 사이에 있고 CV 뒷라인 여기 오거리에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장 좋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카페거리라고도 하고 그중 초입에 위치한 그런 건물입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은 이제 99억에 거래가 되었고 2022년 7월에 계약을 하고 8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한 건물입니다. 대지는 54.7평, 건물은 64평의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전용 1종 주거지역에 있어요. 전용 1종 주거지역인데 1억 8천에 거래가 된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에 있는 전용 1종 주거지역 평당가 중에 가장 높게 거래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도로 보시면 여기까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대로변 상업지고요. 여기서 이 라인의 동쪽으로는 다 언주역까지 전용 1종 주거지역이 되어 있어서 전용 1종 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을 100%까지밖에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올려봐야 2층,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권이 좋다 보니까 1억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여로 돌아가자면 임대료는 월 2,900만 원이 나오고 있었고요. 수익률로 따지면 한 3.5%가량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서 강남권에 있는 건물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매물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약 110억 정도에 나왔었는데 많이 내고를 해서 그런 거래를 한 것 같아요. 이 건물도 작년에 2021년도에 전 소유주가 76억 9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거의 1년 만에 99억의 거래를 한 걸로 봐서 작년 빌딩 시장이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셨거든요. 보통 대부분 연예인분들이 매입을 하실 때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으로 매입을 한 케이스가 거의 90% 이상이었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개인 명의로 대출을 약 47억을 받고 한 50억 현금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하셔서 매입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건물은 종로에 있는 건물을 오랜만에 또 사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몇 년간 중에서 유일하게 시세가 떨어진 지역이 종로였거든요. 이 건물은 종강역에 있는 상권이고 개요 한번 보시죠. 대지는 41.9평, 연면적은 244평의 건물이고 147억, 평당 3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7월 달에 계약을 해서 8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한 그런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현재 다 비어 있어요. 임대 중이고 수익은 아예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왜 재밌냐면 이 건물이 총 최근에 3번 거래가 됐는데 2017년도에 이 건물은 124억에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몇 년 뒤인 2021년도에는 오히려 20억이 떨어진 금액으로 104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147억에 거래가 됐는데 부동산에 있어서는 정말 보기 드물 정도로 거의 롤러코스터 같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이 라인에 지금 3억 이상의 거래가 된 게 최근에 없었는데 종로 대로변이 공실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3억 5천에 거래가 된 사례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종로 시세가 다시 꿈틀꿈틀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종로나 명동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유동인구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다시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2,200억짜리 사례인데 땅만 있는데 2,200억이 거래가 됐어요. 위치 한번 보시죠. 위치는 선릉역 이렇게 2호선이 있고 분당선이 지나가는 선릉역 사거리 코너에 있는 부지입니다. 대역을 한번 보시면 대지 면적은 327평의 부지가 2,200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토지는 평당 6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거래가 됐는데 강남권에서 정말 비싸게 거래가 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죠. 얼마 전에 강남역 A세컨즈 부지가 거의 한 7억 정도에 매매가 됐고 DC 김태희 씨 부부가 매입한 건물이 평당 6억 2천 정도였고 최근에 삼성역 인근에 비썸코리아가 매입한 부지가 6억 7천이었는데 이것도 거의 그 반열에 오를 정도로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된 그런 부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부지도 좀 재미가 있는 게 전 소유자가 1,800억에 이 부지를 샀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토지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거의 6개월 만에 400억을 얹어서 2,200억에 거래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말 이제 강남도 평당 10억 시대가 코앞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지가 거래가 되는 케이스를 많이 못 봤는데 정말 좀 비싸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20억짜리 꼬마 빌딩부터 김나영 씨가 매입한 건물, 또 2200억짜리 부지까지 총 5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사례도 사례지만 대출 금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하고 있고,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을 계속 시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200 몇 건에서 170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8월과 9월도 거래가 많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빌딩을 검토를 하실 때 좋은 매물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끈을 놓지 않으시면서 시장 상황도 같이 보면 성공적인 빌딩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매매 사례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